안녕하세요, 이라하 디자인입니다. 이번 현장은 잠실 트리지움 43평 아파트 인테리어입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오브제 느낌이나 포인트를 좀 가미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고급스러운 소재와 그 다음에 마감재를 사용하여서 은은하게 고고한 느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디자인한 현장입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도 잠실 트리지움 현장을 촬영해서 업로드한 적이 있었는데요. 같은 아파트에 같은 레이아웃을 가진 집을 두 번째로 인테리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두 현장의 디자인은 완전히 다른데요.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주거하시는 클라이언트 분의 니즈와 생활 패턴, 분위기에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영상은 완전히 다른 컨셉의 두 집을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더 흥미롭고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가족 구성원은 부부와 그 다음에 귀여운 강아지가 함께 사는 집인데요. 그래서 이 집에는 강아지를 위한 공간과 그 다음에 강아지를 키우실 때 고려해 볼 만한 디자인적인 포인트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집은 잠실 롯데타워 뷰와 그 다음에 한강뷰가 잘 보이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 뷰를 위해서 레이아웃에 신경 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이미 고객님께서 입주하신 상황이고 11월 달에 완공됐지만 지금 촬영을 하는 거라서 고객님께서 이런 홈스타일링이나 소품들 굉장히 잘 꾸며놓은 집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전에 올라왔던 잠실 트리지움 같은 경우는 조금 어두운 톤이었다면 여긴 굉장히 밝은 톤으로 디자인이 되었는데요. 도장으로 진행을 하였고 천장과 벽체까지 다 도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존엔 여기가 전실로 되어 있고 문이 달려 있었는데 이 문 부분을 철거하고 좀 넓은 현관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천장도 저희가 새로 치고 이런 간접 조명이나 저희 집의 메인 매트리얼로 사용된 아마존 트라버틴 같은 것들이 이제 현관에서 들어오셨을 때 바로 이 집의 무드를 좀 보실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여기 또 큰 뷰를 보실 수 있는 창문 공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열어놓으면은 이쪽에 바로 들어오시자마자 잠실 롯데타워가 바로 보이는 뷰가 있기 때문에 또 고층이기도 해서 이 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일반적으로 블라인드나 커튼을 사용하시지 않고 선스크린을 사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자외선은 차단해 주시지만 뷰는 보실 수 있게끔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현관을 디자인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이쪽 공간에는 직접적으로 빛이 내리는 직부등이 없고 다 간접 조명으로만 이 공간을 만들어서 조도를 잡아드렸고요. 들어오셨을 때 이 하부장 쪽에만 간접 조명이 비치기 때문에 야경을 좀 즐기실 때는 방해가 되지 않게끔 또 조명도 같이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는 공용 공간까지 다 타일을 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넓어 보일 수 있게끔 현관에서부터 공용 공간 바닥까지 다 똑같은 타일로 진행을 하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좁은 현관이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서 전신 거울을 좀 크게 만들어서 이 공간이 전혀 좁지 않고 넓어 보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 현관 중문을 자동문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였습니다. 자동문을 제작을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문이라고 하면 천장에 많은 하드웨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답답해 보이고 투박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심플하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 프레임이 없는 통 강화 유리를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하드웨어들을 좀 숨기기 위해서 천장에다 매립을 하여서 깔끔하게 이 베젤이 없는 유리 공간만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센서 같은 경우도 다 천장으로 매립을 해서 좀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중문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는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열리게 되고요. 자동으로 닫히지 않게끔 좀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게 고정도 되고 들어오실 때는 이런 식으로 천장의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하여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시자마자 이런 이쁜 그림을 보실 수 있게끔 투명하게 제작을 하였고 전체적으로 이 공간의 컨셉은 약간 미술관 같은 느낌으로 느끼실 수 있게끔 천장에도 이게 그림을 걸 수 있는 액자리를 시공하여서 나중에 이런 오브제 같은 거나 그림을 거실 수 있게끔 연출하였습니다.
이쪽은 이제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유리 도어로 제작을 하여서 이런 가방들, 그 다음에 이런 옷들이 좀 연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붓배기장 도어가 유리이기 때문에 내부의 속장 재질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내부 마감은 사비올라 제품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간접 조명 같은 경우도 앞에서 봤을 때 눈이 부시지 않도록 약간 사선으로 꺾여 있어서 눈부심 없이 좀 조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세심하게 좀 디자인을 하였고요.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모든 분들의 약간 워너비 같은 드레스룸을 연출하였습니다. 지금 이런 곳에는 내부에도 이제 오렌지색 가죽을 사용하여서 이제 서랍을 또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집에 귀여운 친구인 강아지들의 옷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볼 수 있게끔 강아지 옷의 사이즈에 맞게끔 계산을 하여서 3단으로 제작을 해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강아지 옷을 조그만 강아지 옷걸이에 거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드레스룸도 전체적으로 이 집의 그레이 톤이지만 좀 따뜻하고 어두운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여서 좀 반전된 느낌의 드레스룸을 연출하였습니다. 이쪽은 이제 복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잠실 트리지움의 약간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방 공간이 하리 공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15층 이상이기 때문에 이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있었습니다. 이 스프링클러가 있다는 거는 원천장과 기본 천장 사이에 200 정도 공간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층고를 높여드리려고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요. 거실 공간 같은 경우는 층고를 높이고 주방을 좀 답답하게 만들어주는 이 하리 공간은 좀 낮춰주면서 천장이 좀 더 높아 보일 수 있게끔 연출하기 위해서 이 복도 공간은 일부 잘라서 이쪽 공간까지는 내려주고 간접 조명을 연출하여서 공용 공간 천장이 더 높아 보일 수 있게끔 연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주방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은 저희가 찍었던 잠실 트리지움 같은 경우는 주방의 공간에 아일랜드를 강한 천연 대리석을 사용하면서 끌려 들어가게끔 보이게끔 연출하였다면,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입구에서부터 이런 천연 대리석을 사용하여서 이 복도에서도 이 공간이 좀 연출돼서 보일 수 있게끔 톤을 잡았습니다. 이쪽은 이제 주방입니다. 이 주방이 이 집의 가장 큰 레이아웃 변경과 핵심적으로 디자인된 공간인데요. 일단 첫 번째부터 주방에 들어오시는 입구 부분에 이런 식으로 천연 대리석을 게이트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여서 거실에서 봤을 때와 이 안쪽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복도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 저희가 여기 아일랜드의 메인 매터리얼로 사용한 천연 대리석이 아마존 트래버틴이라는 제품인데, 일반적인 트래버틴보다는 화려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석종이기 때문에 이 아일랜드에도 사용하였지만 곳곳에 이 제품을 사용하였을 때 이 집의 컨셉이 명확하게 살아나고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으로 디자인을 하였기 때문에 너무 화려한 대리석 느낌보다는 이런 트래버틴 계열로 사용하여서 이 집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움이 나타낼 수 있게끔 이 석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이 아일랜드 공간이 주방처럼 보이지 않게 연출을 하고 싶어서 이 싱크 수전이 이 거실 쪽에서 벽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끔 이 공간을 또 배치를 하여서 하나의 약간 오브제처럼 느낄 수 있게끔 이 주방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공용 공간 같은 경우는 약간 밝은 그레이로 진행을 하였는데, 이 내부 안쪽은 좀 더 짙은 그레이로 톤을 잡게 되어서 같은 집이지만 좀 다른 공간처럼 느끼실 수 있게끔 이 톤을 제어하였고요. 이 아일랜드 왼쪽에 거울을 배치하여서 이 아일랜드가 좀 더 길어 보이고 이 좁은 주방이 전혀 좁게 느껴지지 않게끔 연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마그네틱 조명을 사용하여서 약간 조도를 잡아주면서 분위기 있게 연출하려고 노력하였고요. 뒤쪽 공간에는 홈바나 아니면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넓은 느낌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또 이 주방의 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주방 발코니를 확장을 하면서 보조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부장을 만들어 드리고 선스크린만 사용하여서 이 시원한 뷰를 느끼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쪽에 키 큰 장과 슬라이딩 도어를 연출하여서 수납을 늘리는 방법도 있었지만, 수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시지 않다면 오히려 이쪽을 개방하여서 좀 넓게 사용하시는 것도 이 좁은 주방을 좀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여기 싱크볼은 바라짜 제품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런 선반이나 아니면 액세서리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도 조금 더 모듈 형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쪽에 위치해 있었던 분배기를 이쪽으로 이동을 하여서 이쪽 공간은 분배기를 넣고 여기 이제 냉장고를 배치하여서 수납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은 보조 주방 공간인데 기존에 세탁기가 있던 공간은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지금 전면부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 기둥을 활용을 하여서 보이면 지저분한 가전제품들이나 소품들을 수납하실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은 이제 거실입니다. 여기는 고객님께서 정말 이 공간을 잘 꾸며주셨는데요. TV와 소파만 있기에는 이쪽 공간이 많이 허전한데, 이 주방을 저희가 레이아웃 변경을 하면서 다이닝 테이블을 이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일반적인 거실이 아니라 라운지 공간처럼 만들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라운지 공간을 연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 인테리어적인 요소보다는 소파나 아니면 테이블, 이런 체어 같은 거의 요소가 더 중요한데, 이 소파와 의자 같은 경우는 드세대 제품으로 구매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도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 테이블이 텍타사의 M1 테이블과 의자로 이제 배치와 연출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여기가 층고가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셔서 거실 공간의 층고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의 천장 부분을 최대한 높이면서도 이런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매립 조명 같은 거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최소의 공간만 남겨놓고 이 공용 공간 천장은 최대한 위로 올려드렸고요. 이 벽면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천장도 저희가 똑같은 색으로 도장을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심플리 화이트나 아니면 화이트 계열의 도장을 사용한 게 아니라 여기는 약간 그레이 톤으로 천장과 벽체를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닥 같은 경우도 1200에 600짜리 타일을 사용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덕후야 일로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푸들이나 아니면 좀 쓸개골이 약한 강아지 같은 경우는 논슬립이 되는 타일을 좀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런 강아지의 관절에 굉장히 좋은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 600에 600짜리보다는 1200에 600짜리 타일을 사용하여서 좀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이 공간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은 도어 처리를 하여서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이쪽에 TV도 저희가 브라켓 매립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이 벽체와 색깔이 맞을 수 있게끔 TV 프레임도 저희가 도장을 같이 해드리고, 그리고 이쪽 인터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위치에서 이쪽으로 위치를 옮기고 좀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인터폰을 매립하고 그레이톤과 어울리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 커버와 그 다음에 융 스위치, 융 콘센트를 배치해서 좀 깔끔하게 연출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 쭉 들어가시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쪽이 벽으로 막혀 있고 안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동선이었는데, 이 공간의 벽을 철거하여서 이런 식으로 화장대 겸 유리를 설치하여서 반대쪽 공간이 좀 더 넓어 보이게 연출할 수 있게끔 거울을 잘 사용하였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쪽 공간에는 이런 식으로 화장대 겸 오브제 공간을 연출하였고요. 이 천연드리석 같은 경우는 아마존 트라버튼을 사용하여서 아일랜드랑 똑같은 제품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화장대 같은 경우는 밑에 하단부를 조금 띄워서 위에 쪽과 마찬가지로 거울을 시공하여서 맞은편 공간이 조금 투영되어 보일 수 있게끔 연출하였고요. 만약에 화장대가 아래쪽까지 가 있었다면 조금 더 묵직하고 좀 답답한 느낌이 났을 텐데, 천연드리석의 소재가 좀 위로 행잉이 돼 있으면서 조금 더 이제 가볍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게끔 형태도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이쪽 벽에다가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화장품이나 아니면 이런 비품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 수납장을 숨겨드렸고요. 여기 세면대가 지금 위치되어 있는데, 이 복도 부분에서 이 화장대를 봤을 때는 이 세면대 부분이 보이지 않고 거울만, 오브제 공간만 보이실 수 있게끔 이 사이즈도 조절하여서, 세면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천연드리석으로 제작을 하여서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을 때 졸리컵 부분이 사실 비어져 있는 부분이 관리가 좀 어려우신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레진으로 마감을 하여서 조금 더 부드럽게 사용하시고 또 오염이나 빠짐에도 강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안방 화장실입니다. 이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도 원래 기존에는 굉장히 협소한 안방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면대가
거실 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넓은 조존 욕조 겸 조적 파티션을 만들어서 이쪽에는 젠다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오브제나 아니면 뭐 샴푸나 이런 것들도 수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SMC 욕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격으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원하는 형태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막 수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 벤치 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앉아서 반신욕 같은 경우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을 하였습니다. 타일 같은 경우도 트라버틴 계열의 그레이톤 타일을 사용하여서 이 공용 공간의 무드가 이 안방 화장실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이쪽에는 흰펠 휴전대를 넣어드렸고 천장 같은 경우는 이노솔을 사용하여서 벽도 바닥도 천장도 다 무광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쪽은 이제 안방입니다. 여기는 복도 공간을 철거해서 안방 공간을 새로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기존에 문이 2개 있던 공간에 문을 하나 막으면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문이 있던 자리에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존 안방 발코니 공간을 단을 올림을 해서 보통 이제 강아지가 있는 공간이 강아지 용품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을 또 만들어 놔서 여기다 이제 강아지와 함께 잘 수 있고 강아지 용품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 덕후가 친구가 굉장히 많아서 강아지들이 놀러 왔을 때 또 여기서 또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 공간을 확장을 하여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단을 올렸기 때문에 보일러가 들어간 게 아니라 단열재를 다 채워서 단열을 하여서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화장대 겸 이제 수납을 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같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간이 도어를 철거하고 나서 남는 공간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드려서 안방의 분위기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오브제나 이런 디퓨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은 이제 서재 공간입니다. 이 서재 같은 경우는 이쪽 라인에 손잡이가 달리지 않게 좀 벽처럼 느끼게 하고 싶어서 상부에 도어 클로저를 설치해서 이 손잡이 없이 히든 도어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재 공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철제 선반을 제작하여서 여기 맞춤으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객님께서 이런 식으로 오브제나 아니면 좋아하시는 소품들을 배치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이 위쪽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옆에 공간도 다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서 여기는 좀 오브제 공간을 연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서재 공간이 잠실 타워 뷰가 진짜 제대로 보이는 공간인데 저희 사장님 혼자서 사용하시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책상을 배치해서 컴퓨터와 이 뷰를 좀 제대로 보실 수 있게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스크린을 설치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공용 공간과 현관, 그 다음에 거실 공간은 조금 밝게 하고 각 방은 조금 이렇게 따뜻한 느낌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집이 너무 심심하지 않게끔 톤도 분리하여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현장은 저번에 촬영했던 잠실 트리지움 현장과 방향과 평형대와 구조가 모두 똑같은 집을 디자인하였지만 180도 다른 현장으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고객님의 취향과 니즈가 정말 많이 반영된 정말 고객님과 강아지만을 위한 집으로 잘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랑 상담하실 때부터 말씀하셨던 약간 밝은 톤의 고급스러운 집을 원하셨는데 처음에 완공했을 때보다 이런 소품이나 고객님의 어떤 감각이 들어간 스타일링이 완성된 집이 훨씬 더 멋있는 집으로 또 완성이 되어서 매번 올 때마다 감탄이 나오는 집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평형대도 그 집에 사시는 고객님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과 전혀 다른 공간으로 탄생될 수 있다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현장을 디자인해준 김지현 팀장과 이쁘게 또 현장을 진행해준 최재영 과장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현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